자, 두산중공업 전력입니다. 오늘 기준에 문자매매 사인까지는 일단 안 나갔어요. 문자매매 사인까지는 나가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장중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고점 17,350원 넘기는 흐름하고 지지 라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는 어제 그 정리를 했죠.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16,700원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두산중공업을 이렇게 올려드렸죠. 17,250원일 때 고점을 넘기는 시점, 이때 이제 고점이 17,250원이었기 때문에 넘기는 시점과, 그리고 이제 고가 대비 저가 16,900원, 17,100원을 의미 있는 거래량을 통해서 넘길 때, 그러니까 1분봉 기준에 이제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잡았습니다.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은 근데 원체 이제 변동이 커요. 뭐 시가총액 7조까지 끌어올려놨는데 일단 변동 큽니다. 1분봉의 기준에서 그어드린 30만 주의 거래량이 어느 시점에 터졌는지 정도를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봉을 이제 너무 길게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요 기준에서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5분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 기준을 분명하게 이제 잡아드렸던 게 요거예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금 기아, 현대차의 기준에 어디서 살까요? 라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봉의 추세 매매 기준을 잡든 오늘 당장 변동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변동성의 기준을 잡든 거래 터지면서 양봉. LG화학의 가격 반발력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이런 흐름들. 실패가 돼도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특정 창고의 수급까지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일단 그 전략 부분 자체를 여기서 이제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일 것이냐,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죠.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으로 나아줄 거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 1분봉이 개장 초에는 이렇게 당겨서 볼 때는 이뻐 보였지만은, 쉽게 보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너무 좁은 공간에 놓여졌으니까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을 5분봉으로 다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기준에 1분봉 일단 캡쳐놓고 5분봉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텍스트 기준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일주월봉 올려드리고, 그러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씁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 범위 대처하셔도 돼요. 더 높은 가격에라도 추세가 나오면 따라 붙는 거죠. 어차피 단기 공략 기준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0만 주 거래량 확인 그렇게 놓고 보시고 5분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직 계산기를 먼저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을 다 잡아 끌어올려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고가를 넘기면 편입할 수 있냐? 편입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저가까지를 열어두고 여기까지 싹 다 편입 구간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기준을 지금의 오후장에 대밀리는 흐름이 저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최저가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가와 고가야 저가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 지지라인 지켜지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거래량이 터지고 돌려놓으면, 지지가 되고 돌려놓으면, 그러면 여 밑에서 따라붙을 수 있고요. 18,100원을 넘길 때도 거래 터지면서 움직이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매가가 이제 13,000원 기준이다, 저점 물량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에서 5%의 되돌림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 대량 거래가 터뜨려지면서 돌려지면 그때 또 따라붙으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의 기준을 잡으시고요. 또 시가와 고가 기준에서의 흐름도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오늘 들어갔다, 뭐 어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1.5% 등락 범위에서 짧게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HMM은 따로 또 녹화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혀 부담은 없죠. 마지막 편입 자락 기준 가격대도 그렇고 49,350원, 48,800원 그게 이제 마지막 자락. 오늘 기준에 관망의 이제 신규 편입 기준 나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아요. 자,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5분봉을 잡아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초가의 기준에 저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저가 부분까지 기준을 다 잡고 놓고 볼 수 있어요. 고점의 위치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이 설정된 범위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3분의 1 지점 17,600원 이게 이제 프로그램 쪽에 그나마도 매수가 있으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쪽을 의지하고 기준점을 잡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000원, 300원 뭐 이런 기준점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질 때 기준도 거래량 부분이 이제 좀 월등히 실려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거래량 부분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되느냐. 1분봉 기준에 이제 우리가 30만 주를 잡았다면은 5분봉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의 대략 뭐 70% 수준이라든가 그러면 최고 고점의 거래량 대비 70% 그러니까 5분봉에 이제 80만 주 정도 거래량의 흐름 혹은 OMA 20MA의 거래량의 흐름 그렇게 되면은 뭐 40만 주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20MA가 좀 하향될 수도 있으니까요. 횡보를 하다 보면. 그래서 3시 정도까지는 뭐 들여다볼 수 있고 주봉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도 또 들여다볼 거예요. 뭐 어느 지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든 더 높은 가격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그 고점 돌파와 지지라인 기준. 그러니까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지지가 되거나 이탈됐다가 돌려놓거나 그 기준에 고점도 넘기거나 뭐 이런 기준이 쭉 잡혀지면은 그 부분에서의 편입관점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분봉의 기준에 명확하게 그것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게 되면은 5분봉 거래량 80만 주입니다. 일단 80만 주 그리고 지지라인 범위를 17,300원 지지 및 18,100원 돌파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 뭐 상당한 거죠 사실. 요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앞전에 요 흐름까지 하면은 퍼센테이지로는 벌써 넘긴 흐름이 됩니다. 18,000원의 기준을 목표 주가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드렸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좀 더 공격적으로 넓게 높게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대략적으로 뭐 8,500원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여기까지 잡을까요? 그냥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봉으로 기준 잡아서 9,800원 뭐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잡으면 일단은 4,000원대 기준 18,000원 이렇게 되는 게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이제 추가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9,000원까지 확대를 좀 해놨어요. 19,000원까지 이 범위까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 부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 대금의 기준.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요 거래 대금이 다음 주에도 나와야 돼요. 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한동안 2천억 미만의 거래 대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천억을 넘기는. 그래서 이 정도의 주봉의 흐름 보시고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 다시금 이제 캔들 교육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샛별형의 기준에서의 교육도 이렇게만 놓고 보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 월봉 다 같이 또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봉 기준의 흐름, 그리고 월봉 기준의 요 라인을 벗겨내려면 다음 달 기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음 달 기준에서 여전히 거래대금 터지는 모습이 나와야죠. 거래대금이. 그래서 고점 대비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폭을 그걸 기준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서 추세적인 부분이 고점을 계속 넘길 수 있는 추세가 될 것이냐, 이런 기준을 봐야죠. 여기서도 이 정도 거래량까지 이제 다음 달에는 수반돼야죠. 그래서 앞전에 움직임 폭을 설정할 때 들여다봤던 변동성, 그걸 들여다봤던 거래대금이 충분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놓고 본다면 그런 기준을 해석을 해야죠. 일본 기준에서는 기울기, 이슈가 이제 불거져 있고 거래가 터진 이후에 흐름에서의 기울기, 그렇게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면서 문자 사이까지 드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일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쪽을 이제 등에 업고 이제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이쪽도 그것이 이제 대차 상환인지 추세 범위인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스스로 이제 요 맨날 올려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계산을. 요거죠. 매매 기준 잡아드린 거 같이 보겠습니다. HMM은 그 5분봉 기준 거래량 30만 주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30만 주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올리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또 일본 기준에서의 그 기준점으로도 따라붙을 수 있겠고요. 28일 기준에 13시 40,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합니다. 13시 40 31분이 돼 있네요. 13시 31분 기준에 목표주가 19,000원에 현재가가 이제 개장초하고 바뀌었죠. 17,750원 그렇게 돼 있고, 등락률은 5.65, 그리고 시가총액은 그 당시 기준에 어이구 4천억이 늘었어요. 아니구나. 4천 하여간에 990억.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1,800만 015, 순식간에 들어온 거죠. 이제 179. 그리고 거래대금도 순식간에 1.345억 원. 기준 거래는 2천만 주 훌쩍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점 기준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고, 차익실현 범위 매직 계산기 활용하셔서 2.5로 잡아드렸어요. 저점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서 17,600원, 그리고 5% 17,200원. 요 범위를 이탈하면은 차익실현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게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여기를 돌파할 때, 돌파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상 10%까지니까.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기준을 잡아서 17,600원, 그리고 17,300원. 그렇게 해서 17,600원은 4.76, 그리고 17,300원은 0.3이니까 계산하기 힘드네. 어떻게 돼요? 2.8
97이 되나요? 2.90 0.3 빼주면 0.3 빼주면 2.97이 되겠네요. 2.97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1시가 지금 넘었어요. 15시까지 뭐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봉상으로 다음 주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5분봉 거래량은 80만 주가 터져야 돼. 거래량 안 터지면 못 들어갑니다. 괜히 뭐 거래량 안 터지는데 들어갈 필요가 없고 OMA 거래량은 40만 주 정도.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전략 부분까지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HMM 속력을 내야 되나? 속력을 내라 그렇게 가라 의리야 이샤 가자. 됐죠? 더 빨리 가라. 프로그램은 매도가 더 지속이 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HMM도 긍정적으로 빠르게 쭉쭉쭉 사상 최대치 신고가 52주 신고가 찍어주고 눌림폭 고점 대비 2.64예요. 예? 최고점 51,100원에 잡으신 분 계신 거 안 계시지? 예? 그 고점에 잡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SM 다시 돌리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산중공업 올려드립니다.